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잠시 또 운전을 하면서 이 길이 조금 한적하거든요. 그래서 또 바쁜 시간, 그죠? 시간이 아깝죠. 아까운 시간을 또 조금이라도 좀 알차게 사용하고자 또 운전을 하면서 혼자 중얼중얼 하려고 합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그죠, 여러 가지 어떤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경우의 수는 그죠,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이해하는 것도 있고 이해 못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주식을 경험이 짧은 분과 이런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주식이라는 게 분석한다고 잘 맞지도 않고 또 좋은 회사라고 반드시 오른다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떨 때는 뭐 하기가 싫다, 보라는 거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을 그냥 보기가 싫다, 뭐 그죠? 이런 질문, 뭐 대화죠, 대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 학생들이 그죠, 고등학생이 공부를 해요. 근데 선생님이 공부를 열심히 해라 하니까 학생이 어차피 100점 받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공부는 해서 뭐해요, 뭐 그런 말,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건 없죠, 그죠? 처음부터 잘하는 건 없는데 그냥 꾸준히 하다 보면 그죠? 조금씩 늘어가는 게 공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는 그죠? 10점 받아도 그 다음에는 20점, 30점, 40점 자꾸 올라가는 거. 뭐 주식도 100%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단지 그죠, 이 확률을 높여가는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 그리고 어떤 장세, 어떤 테마가 있으면 그 테마를 내가 그죠, 이해를 하고 대응을 하느냐, 그게 뭔 줄도 모르고 그냥 막 달라붙느냐, 뭐 그런 차이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저 어떤 주식이 4,000포인트가 돌파를 하면서 신영증권인가 거기서 뭐 무슨 보고서 비슷한 걸 하나 냈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코스피가 4,000을 돌파했지만 여전히 주식하는 사람들의 절반은 손실이다, 손해를 보고 있다. 그 손해를 보는데 평균으로 따져보니까 한 903만 원인가 한 그 정도 평균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런 말. 930만 원인가 그 정도로 이제 손해를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5만 명 정도는 5천만 원 이상의 손실을 여전히 보고 있다, 코스피 4,000 시대에.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보면서 또 어떤 종목이 오랫동안 물려있나 보면 그죠, 대부분이 2차 전지 테마. 우리가 그죠, 기억하죠? 그 강풍이 불던 그죠, 2차 전지 테마. 그 2차 전지 테마가 강풍이 불 때 따라붙은 사람들은 3, 4년이 지나도 아직도 원금 회복을 못하고 있다,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만큼 주식에 있어서 테마라는 것은 무섭다, 이래 볼 수도 있겠죠. 저도 뭐 테마를 하다 보면 테마를 안 할 수는 없죠, 주식이. 그런데요, 테마도 이제 처음부터 그죠, 와 이게 테마다 이런 건 없어요. 처음에는 한 종목 두 종목이 올라요, 주도주 하죠. 뭐 원전도 뭐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한 종목 두 종목이 시세를 뽑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죠,
이미 시세가 난 종목을 추격 매수를 하기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비슷한 종목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회사니까, 이 회사가 이만큼 올랐으니까 이 회사도 가능성이 있다 해가 달라붙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게 수급이 되고, 수급이 몰리면 또 어째요? 수급이 몰리면 또 차트를 단타, 소위 단타, 차트를 보고 단타 치는 사람들은 또 뭐 재료가 뭐가 모르겠고, 일단은 수급이 붙고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그럼 또 이건 뭐 있다 해가 달라붙고, 수급이 수급을 부르고, 그죠? 상승이 상승을 부르고, 그러다 보면 그게 테마가 되는 거예요. 테마도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상승하는 주도하는 테마는 못 잡아요.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막 올라, 그러면 그죠? 처음에는 에이 설마 하는데 계속 올라. 이제는 어느 순간 추격 매수는 부담스럽죠. 못 잡아요. 진짜 주식이 아무것도 뭔지도 몰라, 이런 진짜 라이브 초보, 그러니까 생 초보는 잡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사요. 근데 주식이 조금이라도 뭔지 아는 사람들은 못 사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어떻게 사요? 지금 코스피가 4,000이라고 해도 이론적으로 계산을 하면, 그죠? 순수하게 내가 하이닉스 몰빵했다 하면 코스피 4,000만큼의 수익률이 근접할 거예요. 뭐 삼성전자 그런 거 아니면, 그죠? 지수보다 한참 뒤처지는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최소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담고 있어도 포트폴리오가 다른 종목들이 들어있다면 당연히 지수보다 수익이 떨어지는 것이고, 저 역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들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이제는 너무 고평가 같아 해서 팔았어요. 나름 수익을 내고 팔았다고 하는데도 코스피, 그죠? 이 지수보다 한참 뒤처진단 말이죠.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 그래서 이거는 뭐 지극히 당연한 거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개인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포모 현상이 벌어지고 보상심리, 그래서 비슷한 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소부장이라는 테마를 만들어내는 거죠. 거기에서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고 3순위가 있죠. 처음에 2순위가 쭉 또 올라가요. 그래도 테마가 안 꺾이면, 그러니까 대장주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살아있으면, 그러면 그죠? 3순위가 또 쫓아 올라가는 거예요. 또 3순위가 과열이 됐다 싶으면 또 반도체 이름만 갖다 붙어도 오르는 그런 또 장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걸 우리는 테마라고 부르죠. 그러면 1순위가 주도, 2순위가 주도, 3순위, 그러다 보면 반도체 테마가 계속 강하네. 그러면 4순위에서 안 오른 게 뭐 있지 하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4순위에서 안 오른 종목을 내가 찾아서 또 매수를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테마가 끝나는 거죠. 대장주가 까부라지기 시작하고 죽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2순위 3순위도 같이 빠져요. 그러면 또 4순위도 빠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테마를 편성한 사람들은 전문용어로 물렸다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이, 그죠? 얼마만큼이 될지도 몰라요. 이 다시 새로운 반도체 테마 시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느냐 아니면 손절을 하느냐,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 회사도 괜찮고 실적도 괜찮고 바닥에서 샀으니까 뭐 조금 손실이 발생했다 해도 그냥 들고 가자, 이렇게 판단을 하고 들고 가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이게 운이 없으면 그 테마가 다시 안 와요. 그래서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뭐 그런 비슷한 종목군으로 해서 물려있는 종목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테마는 몰빵 뭐 이런 건 안 하죠. 적당히 그냥 재미삼아서 할 정도로 하다 보니까 물려도 에이 몰라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고 방치를 해둬요.
그러다 보면 어떤 종목은 어느 날 왜 오른 줄도 모르게 갑자기 급등을 하고 상한가를 가고 해서 물타기 한번 안 하고 탈출하는 종목도 있고, 또 어떤 종목은 지속적으로 계속 그냥 뭐 기회를 안 주니까 들고 있다 보니까 뭐 배당도 받는 종목이 있어요. 어떤 종목은 한 배당을 한 2번, 뭐 3번도 받는 종목도 막 탄생하는 거예요. 그나마 그죠, 테마로 들어갔지만 내가 물렸어도 배당이라도 주고 하면 기다리는 뭐 이게 좀 덜 억울해요. 근데 내가 좋지도 않은 회사를 그죠, 뭐 50인치 신고가에 추격 매수해가 잡았다. 근데 물렸다. 그러면 뭐 배당 이런 건 아예 꿈도 못 꾸고 회사 안 망할까, 유상증자라도 안 할까, 불안감 속에서 내가 기다려야 되겠죠. 그게 고통이에요. 고통, 고문이고.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죠, 이 테마가 얼마나 무섭다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코스피 4천 시대에 손실난 상위권 종목을 보면 대부분 2차전지, 그 2차전지가 그 정도 가격을 형성했으면 참 그죠, 그죠, 강풍이 부는 그 시절이죠. 그 여름에 멋모르고 추격 매수해서 다 물린 거죠. 그게 몇 년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바닥에서 그죠, 2차전지 테마다 해가지고 바닥에 들어가요. 조금만 오르면 팔아버리죠. 그리고 끝없이 단타 조금 오르다 빠지고 조금 오르다 빠지고, 그러니까 언제 내 번전이 오나 기약도 없다, 뭐 이런 게 테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마는 어떤 경우에도 부실주는 안 산다. 그리고 고점에서는 안 산다. 뭐 나름대로 뭔가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어떤 경우에도 신고가에서 추격 매수는 안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손실이 크니까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좋다. 뭐 나름대로 어떤 자기 원칙 뭐 그런 걸 정해둬야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죠, 주식이라는 게 좀 무섭죠. 최근에 보면 그죠, 이 코스피 지수와 환율 좀 애매하게 움직여요. 보통 주식이 강세면 환율도 같이 원화가 강세를 띠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내려가야 되는데, 코스피도 주식도 강한데 원하는 가치는 자꾸 떨어져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죠. 그래서 저도 이런 현상은 그지 못 봤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혼란스러워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보통 보면 그죠, 환율의 움직임이 외국인들의 매도를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밴드 상단, 하단을 딱 정해두고 환율이 고점이 뚫리냐 지지되냐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종목을 편성을 하거든요. 지금은 외인들이 한 차익을 노리고 우리나라 주식을 사러 들어올 것 같아. 그러면 대형주를 노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뭔가 대응을 하는데 지금은 아예 가늠을 못 하겠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1400 그죠, 한 50원 이 가격을 아예 고착화 시키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생겨요. 그러면 그죠, 환율이 한 1450원 이래 만약 고착화 된다면 거기에서 많은 기업들이 혼란이 생겨요. 처음에는 지금 그죠, 우리나라 같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그죠, 일시적으로는 이득을 봐요. 1450원이면 달러를 받아서 오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수출 대금이 한 차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익이 늘어나요. 그런데 한 1분기, 2분기, 3분기 지나면 그 기존에 갖고 있던 원자재는 다 소진하고, 그러면 한 차익이 이제는 다시 없어지는 요소죠. 그때부터는 비싼 원자재를 사오게 되겠죠. 그래 되면 또 갑자기 어떻게 돼요? 나빠지죠, 실적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응을 해야 되니까 조금 혼란스러워져요.
지금 이 부분을 환율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요소가 여러 가지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식이라고 생각해요. 주식. 서학개미들이 점점 급증하죠. 그러니까 이 서학개미들의 역량,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주범은 국민연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민연금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코스피가 4,000이 됐어. 지수가 오르면 오를수록 국민연금은 계속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국민연금은 그죠? 전체 운용 규모를 딱 정해뒀어요. 15.4%. 제가 알기로 15.4%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확한지는 조금 말을 하다 보니까 약간 헷갈리네요. 어쨌든 제 기억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15.4%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지 한 14.9, 15 정도까지 다 차버렸어요. 그러면 또 코스피가 오르면 오를수록,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르면 오를수록 국민연금은 계속 주식을 팔아야 돼요. 그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래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코스피가 상승하는데 제동을 걸고 또 계속 주식을 규모를 줄이고 팔다 보니까 외인들의 영향력이 점점 세지고, 그러다 보니까 국장에서 연기금의 역할은 점점 퇴보. 그러다 보니까 선물 시장 또 현물 시장에서 외인들이 농락하는 이런 장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외인들 포지션 따라서 주식이 100포인트 올랐다 100포인트 빠졌다 이런 게 등락을 거듭하는 이유가, 연기금은 한도가 닫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외인들이 가지고 논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연기금들이 계속 주식을 팔아, 코스피를 팔아서 그 돈으로 그죠? 미국장에 주식 사러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을 교란시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환율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한쪽에서는 연기금은 원화를 쭉 팔아가지고 미장에 주식 사러 간다 해서 환율을 교란시키고, 그 집안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로 따지보면 가장 멍청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 그럼 이런 걸 모르는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런 생각도 막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생각도 하고, 이런 부분은 빨리 정부에서 뭔가를 정치적으로 손을 써야 된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그 한도를 대폭 늘려야 된다. 그죠? 맨날 말로만 그죠? 국장 우리나라 코스피 우리가 저평가됐네 어쩌네 열심히 떠들지 말고, 코스피가 저평가됐다, 한 5천 정도 가야 된다, 그런 의지 그런 생각이면 국민연금도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죠. 국민연금은 손도 안 대고, 국민연금은 2000 코스피 2000 시대에 딱 잡아두고, 그죠? 말로만 4천 간다 5천 간다 떠들어 제끼는 거는 그죠? 멍청한 짓이죠. 이거는 정치도 뭐도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진짜 코스피가 5천 가야 된다, 4천이 안착해서 계속 유지되려고 하면 국민연금의 맥스치를 15.4에서 한 17, 18, 19, 20 이런 식으로 많이 상향 조정을 시켜둬야 된다. 그래야 최소한 주식을 안 사더라도 지수가 올라도 갖고 있는 거를 팔지는 않겠죠. 그래서 상승장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거는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다, 개선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이제 나름대로 하게 됩니다. 지금은 장이 그죠? 여러 가지 어떤 요소가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한동안에 계속 비슷한 말씀드리죠.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 부분이 향후 우리나라 코스피가 4천에 안착하고 5천을 갈 수 있는 원동력이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계속해요. 지금 그죠? 정부안은 어때요? 정부에서 주장하는 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거를 그죠? 한 35% 수준, 35% 수준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그죠?
일부 이제 민주당 잘 아시죠?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 25% 주장하고 거기서 어떤 민주당의 어떤 의견처럼 점점 굳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배당 소득 어떤 그죠 과세 구간을 25% 만들어주면 또 그만큼 많은 돈들이 배당을 노리고 들어오고, 이 배당을 노리고 들어오는 돈들은 장기가 머물러 있어요. 샀다 팔았다 하는 단타가 아니고, 그러니까 돈이 금방 빠져나가지가 않죠. 그래서 은행권도 저금리 시대니까 일반 돈, 그 다음에 금융권 돈, 이런 돈들이 고배당을 쫓아서 많이 유입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대형 호재다. 또 그렇게 아마 갈 것 같아요, 분위기가. 어쨌거나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을 하다 보니까 테마 중에서 가장 강력한 테마가 대통령 테마다. 대통령이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면 그건 엄청 강하게 시장이 반응한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해요. 배당주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다 깔고 가야 된다. 그래야 이 포모 현상 만약 나타난다면 그런 거예요. 반응할 수 있고. 또 배당주, 고배당주의 특징이 뭐죠? 대부분이 주식 수가 작아요. 품절주에 가까운 주식 수가 엄청 많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뭔가 매수세가 유입돼도 급등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GS, 그죠? GS도 그죠? 장중에 막 10%씩 이래 오르죠. 그 무거운, 그죠? 조단에서 나오는 지주사가 조금만 이야기 나오니까 10%씩 올라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미리 선침해했어. 장 안 좋을 때, 개인들이 외면할 때, 이럴 때 조금씩 선침해해서 미리 들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게 어떤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기본적으로 깔고 갑시다, 들고 갑시다 하고 말씀드리는 이유죠. 정부하고 민주당이 지금 어느 정도 합의를 볼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5% 정도로 맞춰주면 이게 배당 투자가 이제는 부동산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급부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배당 투자, 고배당 하면 기본적으로 그죠, 금융주죠. 금융주. 어떤 은행 지주사 뭐 이런 식으로 금융주들이 대부분 고배당주죠. 그런데 그게 너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계속 올라요. 많이 올랐어. 근데 돈은 그죠, 프로테지로 따지보면 몇 퍼, 지금 현재 가격에서 배당 수익률이 몇 퍼냐 따지보면 실제 많이 안 돼요. 너무 많이 올라서 한 3%, 뭐 그 정도 내외에 있는 종목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억이죠, 기억, 추억. 그래서 주식시장의 반응, 고배당주 하면 습관적으로 확 오르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실제 계산해 보면 너무 주식이 많이 올라서 프로테이지를 따지보면 한 3%, 4%밖에 안 되는데 이거 고배당주 맞아? 이런 그죠,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그런 생각을 해요. 주식쟁이는 항상 그죠, 게으르다. 경험이 짧아서 스스로가 찾아내지 못하는 사람도 뭔가 개인들도 많고, 또 개인들의 생각은 내가 주식을 하는 목적이 따따블이지, 그죠? 배당 소득 겨우 5% 6% 먹으려고 내가 주식을 하느냐? 그럴 것 같으면 주식을 안 한다. 이런 생각이 많아요, 개인들은. 또 의외로 그런 생각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시대 흐름이에요. 금리가 고금리 시대와 저금리 시대에 배당주가 반응하는 속도는 완전히 틀려요. 체감은. 배당을 준다는 말은, 배당을 많이 주면요,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니까 배당 플러스 시세 차익도 얼마든지 나온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기는 자꾸 거기에 맞춰야 된다. 요즘은 주식을 하다 보니까 그죠, 어떤 코스피 4000 시대의 외인들의 이 장난질도 좀 심해요. 선물도 조 단위에서 샀다 팔았다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 매수 매도가 유입이 되면서 지수가 올라도 100포인트 내려도 100포인트 쉽게 보죠.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뭐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것도 구경하고, 뭐 패닉셀은 그죠, 뭐 수시로 나오고, 신용 미수도 25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폭이 큰 이런 시기에 우리가 지금 주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또 어때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대형주가 그진 주도하죠. 나머지 종목은 그진 52주 신저가에서 헤매는 종목들이 넘쳐나고. 그런데요, 이것들은 결국 뭐 국장이니까 그런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죠? 국장 어렵다, 힘들다, 변동성이 심해서 못하겠다, 그렇게 따지보면 미장도 똑같아요. 미국장도요, 한 대형주, 초대형주, 우리가 알만한 대형주 한 9개, 10개가 S&P 500의 한 50%를 차지해요. 나머지 종목군들은 우리처럼 다 잠자고 있어요. 미국장도 대형주 한 9개, 10개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다. 비슷한 경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국장이라고 무조건 그렇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고 52주 신저가 아니면 신고가, 극과 극으로 놀고 있는 이런 시기에 대응하기가 힘들죠. 그럴 때는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그죠, 분산 투자를 하고 안전하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어찌 보면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그죠, 자꾸 제가 대형 어떤 그 지수 관련 아니고 배당주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해보니까 재미는 없죠. 재미는 없지만 배당주는요, 호흡을 길게 멀리 보고 가야 돼요. 그래야 배당주는 대응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배당주는요, 적응을 하면요, 내가 주식을 하면서 손실이 발생되는 부분을, 많은 부분을 배당주가 커버를 해줘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배당주를 같이 해두면 상당히 내가 계좌를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저는 경험을 하고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잡담 마무리하겠습니다.